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타트. 예,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뉴스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예,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한다. 예, 인수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죠. 제가 그 이야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의 텐센트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같이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언론에서 나온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인텔에는 그렇게 내가 봤을 때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뭐 삼성에게 대형 악재가 터졌다, 뭐 삼성 어짠다 저짠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막 있어요. 물론 기자분들 다 똑똑하시고 하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2008년, 2009년도에 AMD가 팹리스, 예,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하면서 글로벌 파운드리하고 이제 분사를 했죠. 떨어져 나갔어요. 글로벌 파운드리의 전신은 AMD입니다. AMD의 생산 사업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AMD는 종합 반도체 회사에서 팹리스 회사로 이제 완전히 이제 변모를 했고요. 글로벌 파운드리는 미국 뉴욕에 그 본사를 두고 있지만은 지금 UAE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가 지금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세계 한 4위 정도 됩니다. 예, 대만의 UMC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TSMC, 삼성전자 빼고 파운드리 회사는 대만의 UMC하고 글로벌 파운드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SMIC, 중국의 SMIC는 요거는 뭐 일단은 그냥 뭐 제끼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미국에 일단은 그렇다 치고 여기 SMIC는 한 14나노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텔이 인수하면 삼성전자한테 불리하다? 그 불리하다는 게 근거가 너무 없어요. 제가 기사 내용을 쭉 읽어보고 이렇게 했지만, 아니, 불리하다는 게 세계 파운드리 업체 10나노, 예, 10나노를 하고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면, 인텔이 좋을 거다. 뭐가 좋다는 겁니까? 뭐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삼성전자한테 엄청난 악재라는데, 무슨 악재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냥 막연하게 10나노니까 악재가 된다. 파운드리 경쟁력이 대폭 강화된다고 하는데, TSMC, 인텔이, 무슨 10나노를 하면서 이미 인텔도 10나노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인텔의 10나노는 사실은 이 글로벌 파운드리의 10나노보다 제가 봤을 때 더 선단 공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이야기 좀 드릴게요. 자,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면 글로벌 파운드리는 아직까지 AMD의 어떤 설계를 받아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AMD하고 인텔하고 경쟁 관계죠. 예, 경쟁 관계입니다. 서로 그냥 만나기만 하면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하고 있어요. 아주 젠틀하게. 자, 그런데 인텔이 만약에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게 되면 AMD의 설계도가 인텔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MD가 장기적으로 글로벌 파운드리에 계속 맡길 수 있을까요? 물론 선단 공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예, AMD가 글로벌 파운드리에 본인들의 설계도를 주면서 인텔이 다 볼 걸 알면서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AMD가 글로벌 파운드리에 주는 물량을 어디에다 주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물론 삼성전자한테 다 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글로벌 파운드리에 안 간다면 대만의 UMC나 삼성전자나, 예, 쪽으로 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TSMC는 제가 생각할 때 바쁘시잖아요. 그분들은 우리하고 잘 다르잖아요. 예, 바쁘시니까 저는 대만의 UMC나 그렇다고 해서 무슨 SMIC에 맡기겠습니까? 맡길 회사 뻔한데, 당연히 저는 삼성전자가 AMD하고 얼마 전에도 지금 엑시노스입니까?
엑시노스 2200 AP 만드는데 협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득됐으면 득이 됐지, 이게 무슨 뭐 안 좋은 그런 건 아니다. 뭐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해서 여기가 무슨 마켓슈어가 팍 올라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가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해서 우리 물량을 글로 가져가. 엔비디아는 퀄컴 물량이. 그러면 저는 인정을 해요. 악재가 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AMD하고 인텔하고 경쟁 관계에서, 예,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면 AMD가 당연히 본인들의 설계도를 글로벌 파운드리 안 주면서 그 외에 파운드리 회사가 이득을 볼 확률이 저는 오히려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뭐 3나노, 5나노 하는 데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인텔이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악재가 될 일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텐센트 이야기 바로 할게요. 반도체 사업을 이제 진출하는데 초일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중국 관영 매체에서 텐센트가 지금까지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반도체 어떤 기업,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직접 투자로의 전환을 한다. 왜? 예, 반도체 분야 사업 확장은 중국의 국가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알리바바를 말씀드렸죠. 예, 데이터 센터 회사 인수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텐센트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사업에 적극 그리고 직접 진출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그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아마 팹리스, 지금 뉴스가 떴는데 뉴스 내용에도 보면 글로벌 타임스에 보면 텐센트 테크놀로지가, 예, 반도체 칩 설계 및 검사 엔지니어 등 관련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칩 설계,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 인수보다는 본인들이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작은 업체를 하나 인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투자를 간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팹리스 설계 쪽 공부나 좀 해가지고 몸값이 잔뜩 올려서 조금 뭐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텐센트가 반도체에 직접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팹리스에서 일단은 시작을 해서 나중에 향후에는 뭐 파운드리를 하든 뭐 메모리까지는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 회사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국은 좀 하여튼 뭐 정부의 영향력 안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거대 인터넷 기업이 중국 거대 인터넷 기업은 여러분 딱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인터넷 기업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요 정도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깔고 가셔야 돼요. 뭐 야, 중국 뭐 이야기하면 반도체 기업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거 뭐 하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또 뭐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뭐 이게 유식한 소리를 못 듣더라도 어디 가서 뭐 이빨은 좀 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싹 다 지금 반도체 사업에 다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영향력 안에서, 정부 영향력 안에서 미중 갈등의 어떤 상황 안에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다급해진 중국 정부에서 반도체 사업, 야, 너 뭐라도 해라. 뭐가 좋으니까 뭐라도 해라, 제발. 그래서 택한 게 반도체 칩 설계 부분에 아마 뛰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화웨이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방법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 칩 설계를 AI 쪽이나 본인들 클라우드 사업하고 있으니까 클라우드 쪽에 아마 그런 쪽에 칩 개발에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쪽으로 아마 뛰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국 반도체 개발이 사실은 기초 단계, 초기 단계죠. 아직까지 미국의 영향력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설계 쪽은 미국이 강자죠. 중국이 약자고. 그러니까 중국이 파운드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생산 쪽은 약하지만 최소한
설계만큼은 안 지겠다는 포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미국하고 갈등하는 부분, 미국은 AMD, 엔비디아, 뭐 퀄컴 다 설계 쪽, 팹리스 쪽 다 쨍쨍한 회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런 쪽에는 지지 않겠다. 그나마 예, 이거는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제재의 그 부분, 그러니까 덜 좀 약한 부분이니까 미국의 제재가. 그래서 아마 이런 쪽으로 텐센트가 중국의 어떤 정부의 입김과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저는 한다. 삼성전자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의 인텔 인수도 삼성전자에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살아갑니다, 여러분.